정말 힐링됩니다. 네. 산 바람 소리도 살짝 들리고요. 새 소리도 좋고요. 여기 오늘 왜 오신 거예요, 대표님? 여기 그냥 쉬러 가끔 옵니다. 심신수양. 이거 정말 우리가 평영호TV의 구독자분들이 스토커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자주 오시니까 너무 이제 가족 같아요. 더 자주 오세요. 7, 8월에 보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연준에서 0.75포인트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제 뉴스에 속보로 나온 게 유럽 중앙은행에서 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또 올렸어요. 과연 이 금리가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우리가 유럽하고는 많은 그런 무역을 하지 않는다. 뭐 중국에 비해서, 뭐 미국에 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규모의 면보다 그 내용 면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렸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좀 유럽이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1%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1%도 여러 번 올려야 됩니다. 유럽의 물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러시아가 가스관 틀어막는 바람에 네네. 거기는 지금 뭐 거의 살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떤 걸 만드냐면 세계 경제 불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세계 공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부동산 얼마냐를 놓고 따지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규모가 작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마 엄청난 후폭풍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인상을 하면은 우리나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역전 현상은 뭐 한두 번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금 이제 0.75%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랑 똑같이 2.5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거기는 3.25가 됩니다. 그럼 우리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또 올리죠. 그렇겠죠. 예, 그럼 우리는 0.25로 올리는 게 아니고 0.5%라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은 또 못 지키겠지만 계속 따라는 가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미국이 0.75로 한 번 올리고 끝이냐? 아니잖아요.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쩌면 4%까지도 가지 않겠나. 그럼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런 그 금리 인상 기조가 한국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은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뤘어요. 그런데 미 연준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 연준의 세계 경제는 하나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에 따라서 기축국가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올라가야 되고 지금 환율이 1380 넘었죠? 네네. 환율이 1380 넘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환율 1500까지도 봅니다. 단기간이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지금. 와,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그 환율이 오르면서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태가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은 버텨낼 기업이나 어떤 부동산, 특히 부동산 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원자재가 모두 수입을 하는데. 지금 환율이 저렇게 오르면 아마 도산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특히 부동산 개발업 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 내수경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뭐 현대건설이다 이런 뭐 쌍용건설이다 이런 데는 해외 나가서 건설을 합니다. 네네. 외화벌이도 해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개발하는 업체들은 내수경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내수경제의 기초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수경제라는 것도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돈이 뭔가 도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부동산 개발이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충격을 우리가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죠. 준비를 한다고 해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 사태나 아니면은 건설사 시행 쪽의 어떤 뭐 회사의 부도나 이런 부분이 뭐 환율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죠. 환율이 미분양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있다라고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뭐예요? 환율 역시 또 따라 오르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시행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지금 속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긴장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양 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개발지로 땅을 사놨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가 깜깜한 거예요. 네네. 뭘 짓고 분양을 하면 이미 1년, 2년 전, 3년 전에는 분양만 하면 완판이었는데 지금은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다 막혀 있어요. 대출도 막혔죠. 금리 올랐죠. 앞으로 더 오른다 그러죠. 경기 침체 온다 그러죠. 무서워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줄도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우리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 그분들의 소리만 듣자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아요. 더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내려갈 것을 계속 예상하면서 최저점에 나는 살 것이다. 네. 아니면 그냥 내려가는 것만 해도 좋다라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어려워요. 기회가 오면 그 기회에 올라타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준의 범주 내에서 말씀이죠. 그런데 계속 하락하는 것을 즐기고만 있다가 결국 그 하락에서 누군가가 돈 버는 사람도 따로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락을 즐기기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에 올라타서 뭔가 이익을 봐야죠. 아,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은 그 저점을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을 잡아라는 거죠. 기회를 잡아라는 거죠. 당연하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살려서 내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것을 계속 관망하고만 있다면 결국 내 집 마련은 난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올라타라. 아직 근데 그 기회는 아직 안 왔다. 시간이 더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집이라는 게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그래도 뭐 최소 6, 7년 그래도 오래 살면 한 1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소모품처럼 금방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 젊은 분들이 휴대폰 바꾸듯이 집을 샀단 말이죠. 아, 그런데 네네. 이제 휴대폰 바꾸듯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살 때는 고가에 내가 얼른 잡으면 되는데 팔 때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이자 문제나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잠 못 자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할 때 서울을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 서울을 많이 떠나신 분들은 보통 40, 50대가 많이 떠났죠. 40, 50대. 왜냐하면 네.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 쫓아가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권으로 빠진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로 다시 들어오려면 무주택자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쥐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네. 2019년 이전, 18년 이전의 가격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사를 빠져나갈 때는 18년, 19년, 20년에 빠져나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떨어진 가격은 뭐 하락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역시. 도심을 벗어나서 지방 쪽, 경기 쪽 이 라인에서 그래도 이 지역은 그래도 살만하다. 요 지역이 몇 군데 있나요, 혹시? 있죠. 어디? 지금 서울 경기권은 네네. 살기 어려운 지역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네. 뭔가 좀 실거주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 싶어서요. 판교, 광교. 비쌉니다. 네.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경기 남부 쪽으로 삼성벨트가 있어요. 네네. 삼성이 들어가 있는 지역. 맞습니다. 또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지역. 네네. 기타 등등 있잖아요. 네네. 이런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주거 안정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고 위성도시라 그래서 여기저기 막 아파트를 지어요. 지하철도 없고 도로가 좀 뚫리면 막 지어요. 그럼 막 분양 받아요. 네네. 근데 그런 데가 시간 지나면 과연 그 분양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그 상승만 한다는 분들 얘기 들으면 뭐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집값이 결국 오른다 그러는데 100년도 못 살면서 무슨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절에 온 거 아닙니까? 마음수양. 나중에 우리 부동산 그 스터디 모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데 오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뭐 한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그때 앞으로 더 자주 참여하세요. 불량 학생입니다.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가 오면 잡지 못할 것 같아 아쉬움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 기회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기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진짜 기회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때는
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 총알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저축하시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대표님만 뵈면 자꾸 맥주가 생각이 나요. 그 앞전에 유튜브에서 맥주 거품처럼 이 모든 게 이 부동산의 거품이 사라질 것이다, 꺼질 것이다. 싹. 거품이 싹 올라오면 손으로 싹 치면 싹, 네. 툭툭 치면 싹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맥주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머TV 화이팅! 화이팅!